98에 그래서 98에 보시면 그리고 시간이 애매하신 분들은 뭐 먼저 하시라고요? 항상 실기 먼저 연습해 보시고, 그리고 전산회계는 아무리 시간 많이 해도 55분까지만 재세요. 왜냐면 연습 때 60분 재고 연습하면 시험 때 모자랄 확률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촉박하게. 그리고 처음에 1차 목표는 몇 점 나오냐가 아니고 일단 끝까지 푸는 게 중요하기는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 안에 들어오면은 그거에 맞춰서 이제 조절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시간이 아주 널널한 시험은 아니에요. 시험 자체가. 일단 1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재무제표.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죠. 1번 보시면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그 다음 뭐요? 주석. 그래서 1번 맞고요. 그 다음에 재무제표 작성할 때는 당연히 계속한다라는 전제조건 하에 작성하는 겁니다. 3번 정답은 3번이세요. 거꾸로 써놨는데 어떻게 돼야 원래 맞는 거냐면 중요한 항목은 별도 표시, 그 다음에 중요하지 않은 항목은 뭐 하는 거예요? 통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되세요? 3번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주석이라고 되어 있죠. 주석이 뭐 하는 거예요? 주석이 부연 설명하는 거예요. 주석. 그러면 우리가 회계로만은 다 표시를 못해요. 왜 그러냐면 회계는 다 돈이거든요. 수치. 근데 우리 수치화 못 시키는 것들도 실제 있다 없다? 있다. 그런 것들은 이제 주석으로 뭐 하도록 되어 있어요?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2번 재고자산 단가. 우리 단가 결정 방법의 개별, 그 다음에 선입선출, 소입선출, 가중평균에다가 계속기록법 쓰면 이동, 실지 쓰면요 총. 기본적인 거 잘 숙지하시고, 그 다음에 보시면 1번 선입선출법은 기말재고자산이 가장 최근에 거 맞습니다. 왜냐면 선입선출법의 뜻이 먼저 들어온 거 먼저 뭐한다? 나간다. 그래서 1번 맞으세요. 2번 개별법은 실무에 적용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왜냐면 가장 정확합니다. 정확한 건 좋은 거예요. 정확한 게 나쁘다란 뜻이 아니고 정확한 게 좋은데, 정확한 걸 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조금 걸려요? 많이 걸려요. 그래서 가장 뭐 한 거예요? 어려운 방법입니다. 가장 쉬운 게 아니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에 평균법에는 두 가지 있죠? 그래서 정답은 2번. 그래서 개별법의 특징은 항상 가장 정확해요. 그 다음에 3번 유형자산. 우리 유형자산은 형태가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1번 맞아요. 물리적 형태가 있는 거. 그 다음에 2번 특정 유형자산을 재평가할 때 해당 자산이 포함되는 거. 재평가라는 게 이제 금액을 다시 계산하는 거거든요. 뭔가가 변화가 생겨서. 그럴 때는 전부 다 해야 돼요? 일부만 해야 돼요? 전부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2번 맞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형자산이라는 거는 살 때 처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취득, 원가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세요. 4번에 보시면 새로운 시설을 개시하는데 요거는 유형자산의 원가가 아니고 그냥 비용 처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푸셔야 돼요. 1번, 2번, 3번 맞으니까 몇 번이요? 4번이야. 왜냐면 거기에 있는 나머지들은 저희 공부할 때 이렇게 많이 나오는 내용은 아니에요. 4번 같은 경우엔. 그 다음에 4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여기 어디냐? 변경. 우리 변경이 몇 가지 있다 그랬죠?
두 가지. 정책의 변경하고 추정의 변경. 요것도 종종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정책의 변경은 어떤 법을 바꾸는 거고 강가는 제외. 그 다음에 무슨 법? 소급법. 그 다음에 추정은 대손이나 강가, 무슨 법? 전진법. 요것만 기억하시면 맞출 확률은 좀 있습니다. 1번 재고자산 평가 방법. 법이 바뀌었죠. 그럼 뭐라고요? 네, 정책이에요. 그리고 정답 몇 번이요? 1번. 2번은 강가라 아니고 3번은 대손이라 아니고 4번도 강가죠? 그래서 정답은 1번. 이런 거 틀리시면 안 돼요. 왜냐면 이거 두 줄만 외우면 맞출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틀릴 게 있고 맞을 게 있는데 3번은 솔직히 좀 틀릴 수도 있어요. 왜냐면 말을 좀 이상하게 내놔갖고. 근데 4번 같은 경우에는 숙지만 잘하면은 충분히 맞출 수 있죠.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은요. 다음 거 보시면 5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자본 뭐요? 자본. 그 다음에 결론은 이거 무슨 문제예요? 네, 이거 분계 문제예요. 무슨 문제예요? 분계. 그래서 절세는 자기 주식 500주를 주당 300원에 뭐 하셨대요? 취득했대요. 그 다음에 이중 300주는 주당 얼마예요? 400원에 매각하고 나머지 200주는 뭐 하였다? 소각하였다. 그럼 일단 기억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소각 나오면 뭐죠? 네, 감자. 그거 일단 기억을 첫 번째로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일단은 대변에 자기 주식 얼마치 나갔죠? 네, 총에서 그 처음부터 보여드릴게요. 그냥 이건 처음부터 하는 게 이해하기 편하니까 일단 자기 주식을 얼마 주고 샀대요? 네, 15만원. 그래서 자기 주식 15만원. 뭘로 안 나와있죠? 그럼 만만한 게 뭐예요? 현금이에요. 그래서 뭘로 있는지 안 나와있으면 만만한 게 현금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를 주당 얼마에 파셨대요? 네, 400원에 매각하셨대요. 그러면은 차변의 현금 12만원. 그 다음에 대변의 자기 주식은 9만원이에요. 왜냐면 살 때 얼마 주고 샀죠? 300원. 근데 팔 때는 얼마 주고 팔았어요? 400원. 그래서 자기 주식 처분 이익. 얼마요? 네, 3만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머지 200주는 뭐 하셨죠? 소각했어요. 그러면 자본금 4만원. 그 다음에 내가 살 때는 300원 주고 샀으니까 얼마예요? 6만원. 그래서 감자, 차소 2만원. 그래서 없는 거 물어봤죠? 자본금 있고, 예. 그 다음에 자본잉여금, 얘가 자본잉여금이에요. 그리고 모르겠으면 컨트롤 F로 찾으세요. 그리고 얘가 자본 조정이에요. 얘도 자본 조정이에요. 자기 주식. 그럼 없는 거 뭐예요? 기타 포괄.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5번처럼 글씨하고 숫자 나오면 분개하셔야 돼요. 분개 못하면 맞출 확률은 떨어집니다. 이거는 전산회계 세무 상관없어요. 글씨하고 숫자 나오면 뭐 좀 하세요? 분개. 그래서 분개가 되면은 맞출 확률이 올라가는 거고 분개가 안 되면은 당연히 틀릴 확률이 어때요?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6번 원가 계산. 정답은 4번입니다. 원가 그러면 공장, 생산, 조립 이런 쪽에 쓰이는 게 원가죠. 그래서 정답은 4번. 7번 요것도 잘 나옵니다. 예정 배부. 그래서 예정이 150만원에 몇 시간이요? 500시간. 그 다음에 실제는 165만원. 165만원이죠? 네. 그 다음에 둘이서 배부 차이 있다 없다? 없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150만원에 500시간을 나누면 시간당 얼마 나오죠? 3,000원 나오죠. 근데 여기 보시면 실제는 얼마라고요?
165만 원. 그러면 또 165만 원을 3,000원으로 나누시면 몇 시간 나와요? 550시간. 그래서 정답 몇 번? 3번. 그 다음에 8번. 무슨 원가요? 매출 원가. 그 다음에 이거 쉽진 않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월초 제품 수량 500개, 월말 제품 수량 300개, 당월 제품 판매 수량 몇 개요? 1000개. 요거는 좀 응용을 할 줄 아셔야 돼요. 이거 쉬운 문제 아니에요. 왜냐면 이렇게 배운 적 없어요. 이거 뭐를 응용을 좀 할 줄 아셔야 되냐면 우리 외운 것 중에 무슨 계정 있죠? 제품 계정 있죠. 그래서 기초 제품, 단기 제품 제조원가, 매출원가, 기말 제품을 응용을 좀 할 줄 아셔야 돼요. 월초 제품이 기초예요. 몇 개요? 500개. 월말이 뭐예요? 기말이에요. 뭐라고요? 기말. 네. 기말 몇 개요? 300개. 네. 거기 보시면은 기말이 300개죠. 그 다음에 당월 판매가 몇 개죠? 1000개. 판매가 매출이잖아요. 라고 연관이 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은 차변과 대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그러면 이번에 만든 게 몇 개예요? 800개. 네, 이번에 만든 거는 800개예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뭐 구하래요? 매출원가. 그래서 우리 매출원가는 기초상품 플러스 순매입에 요걸로 말고 요것도 T자로 할게요. 기초 제품이 월초라 그랬죠. 월초에 몇 개요? 그 얼마요? 67,000원. 그 다음에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이번에 몇 개 만들었다고요? 800개. 그 다음에 하나당 얼마래요? 110원. 네, 110원이래요. 그러면 800개 곱하기 얼마요? 110원. 그럼 88,000원. 절대 이 문제 쉬운 문제 아닙니다. 왜 어렵냐면은 응용력이 있어야 돼요, 이거는. 그다음에 매출원가는 모르죠? 기말 제품은 얼마요? 55,000원. 우리 차변과 대변 어때야 된다? 얼마 부족해요? 10만원.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아주 안 좋은 문제예요. 왜요? 이런 거 많이 해봤다, 안 해봤다? 안 해봤다. 그래서 이런 거는 안 나오는 게 우리를 도와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9번은 틀리시면 안 돼요. 정답 1번입니다. 왜냐면 제공품은 제조원가 명세서, 제품은요 손익계산서. 그래서 정답 몇 번? 1번. 매출원가는 손익계산서 가야 볼 수 있죠. 요런 건 틀리시면 안 돼요. 8번은 모르겠지만 10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착수량. 이것도 틀리시면 안 됩니다. 이 정도는 맞출 수 있게 준비하세요. 우리 제공품 수량, 기초 제공품, 단기 착수량, 완성품 수량, 기말 제공품, 공손품 수량. 항상 하는 얘기지만 외우라는 건 정확하게 숙지하셔야 시험장 가서 뭐 할 수 있어요? 맞출 수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아는 얘기잖아요. 기초 1500, 착수 8500, 기말 700, 공손 1300. 그러면 몇 개예요? 8000개 나오죠. 그 다음에 거기 첫 번째 보시면, 첫 번째 보시면은 완성품이 3%가 정상 공손이며 완성품 수량은 10,000개. 아니죠? 그 다음에 2번. 완성품의 3%가 정상이래요. 그러면 8,000개에 3%면 240개. 그러면 1,300개에서 240개 빼면 1,060개. 정답 몇 번? 딱 이 정도 수준으로 나온다고요. 어려운 거 맞추라고 안 합니다. 쉬운 거 안 틀리는 게 더 중요해요. 이 정도는 쉬운 거예요. 11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과세표준. 요거는 좀 난이도가 있어요. 근데 제가 열심히 풀어본 결과 일단은 이렇게 나오면 항상 유형 구분이 돼야 돼요.
자, 과세표준 그러면 일단 여기 기억나야 됩니다. 매출 무슨 가액? 공급가액. 영세율로 팔았죠. 매출에 뭐예요? 영세. 그리고 모르겠으면 여기 보세요. 여기로 와보세요. 신고서. 어디로 오시라고요? 신고서에 보면 여기 과세표준이 있어요? 없어요? 영세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도 볼 줄 아시면 좀 좋습니다. 그래서 200만원 되고요. 근데 물어본 게 뭐 물어봤죠?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은 얼마인가? 일단 영세는 들어가요.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로 받고 매입한 물품은 총 1,550만원이 있는데 요건 매입의 뭐죠? 과세. 그 다음에 거래처 선불용은 뭐예요? 매입의 불고. 그래서 1,550에서 얼마 빼세요? 50 빼요. 그래서 1,500이 됩니다. 여기에 10% 얼마요? 150. 우리 납부세액 어떻게 구해요? 매출세액 마이너스 매입세. 납부세액은 250. 그 다음에 매출세액 모르고 매입세액은 얼마요? 150. 그래 매출세액은 얼마? 400. 세액이 400이면요 공급가액은 얼마죠? 4천이죠. 네. 그래서 요게 매출의 과세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영세 얼마 있었어요? 200. 그래서 얼마요? 4,200. 정답 몇 번? 3번. 이거 근데 10명 중에 3, 4명은 몇 번 찍을 거예요? 네, 1번 찍습니다. 왜냐면 요걸 구했어. 네. 근데 얘는 기억나요? 안 나요? 잘 안 나.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은 4천 선택할 확률이 어때요? 높아요. 생각보다. 그 다음에 12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사업자 등록. 이거 몇 번 적어드렸는데 기억은 그렇게 많이 나진 않을 거예요. 근데 숙지는 다시 좀 해주세요. 우리 사업자 등록증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며칠이네? 20일. 며칠이요? 20일. 며칠 안에 해준다 그랬죠? 이틀. 그래서 정답 몇 번? 2번. 2번에 며칠로 되어 있어요? 3일. 그래서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시면 그 다음에 우리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법인이랑 개인 중에서 직전년도 공급 가액이 얼마 이상? 1억. 그 다음에 우리 전자세금계산서 뭐 한다고요? 전송해요. 전송 언제까지? 발급일 다음 날까지라고 했었죠. 이런 것들도 기억 잘 해놔 주세요. 그래서 일단 정답은 몇 번이라고요? 2번입니다. 그 다음에 3번. 휴업 또는 폐업하면 신고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당연히 해야죠. 그 다음에 과세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면세사업을 추가할 경우에는 면세사업 등록을 신청을 별도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면세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뭐 하는 거예요? 추가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2번. 이틀입니다. 3일 아니고. 13번 어려워요.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필요경비. 필요경비 그러면 비용이에요. 수익금액 그러면 뭐예요? 수익. 용어가 좀 다릅니다.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1번 사업과 관련 없는 거 된다 안 된다? 안 되겠죠. 맞죠? 그래서 가는 산입 불산입 불산 인정 안 됩니다. 나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요것도 뭐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잠시만요. 기부금이죠? 죄송합니다. 기부금은 돼요. 왜냐면 기부금이라는 건 사업과 관련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왜냐면 기부라는 거는 선한 영향력으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업과 관련 있는 기부금은 기부금이 되는 거예요? 접대비가 되는 거예요? 접대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경우입니다. 만약에 우리 회사가 건설회사인데 건설과 관련된 협회에다 기부를 했어. 그럼 이건 기부금 성격이에요? 접대 성격이에요? 접대 성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업과 관련성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래서 1번은 O. 그 다음에 가사는 안 돼요. 가사가 뭐죠? 예, 집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업무와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안 됩니다. 벌금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벌금 비용으로는 인정하는데 세법에선 인정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벌금은 내가 잘해서 낸 거, 잘못해서 낸 거? 그럼 원래 낼 거예요, 안 낼 거예요? 안 낼 거죠. 그래서 세법에선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너네 그거 아예 발생을 시키지 마. 왜냐면 원래 일반적으로는 발생시키는 게 맞는 거예요, 안 시키는 게 맞는 거예요? 안 시키는 게 맞죠? 그 다음에 성급 비용 또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성급 비용은 올해 거, 내년 거. 내년 거. 그러면 올해 잡아요, 내년에 잡아요? 내년에 잡아야 되죠. 그 다음에 대손금은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 대손 처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네, 그래도 그거는 비용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올해 잘하면 저기 어디냐 뉴스에 이게 안 나오는 게 좋은 겁니다. 뭐가 안 나오는 게 좋냐면 국가에서 은행한테 너네들 대손 처리 많이 해놓으래. 대손 많이 준비해 놓으래. 이 얘기가 뉴스에 나오면 안 좋은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국가에서도 아는 겁니다. 뭘 알아요? 뭐 못 받을 거다? 돈 못 받을 거다. 그래서 대손은 좋은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답은 3개입니다. 그 다음에 14번 영세율에다 밑줄 치세요. 영세율은 일단 기본적으로 수출과 관련된 거고 국내예요, 국외예요? 국외예요. 뭐라고요? 국외가 수출이 있잖아요. 내국 신용장 되죠? 네. 그 다음에 수출제와 인가공 용역도 돼요. 국외 되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요? 4번. 왜냐면 이건 국내 거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도 저도 이런 데 취업할 뻔했어요. 인천은 인천항이 있잖아요. 수출 수입 관련된 회사들 많아요, 적어요? 많죠. 그러면 수출 대신 해주고 수수료 받아요, 안 받아요? 받죠. 이거는 국외 거래예요, 국내 거래예요? 국내 거래.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런 쪽에 취업을 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인천에 그런 업체들 많잖아요. 그 다음에 이자 소득. 우리 이자라는 건 언제 받는 거죠? 내가 그 돈을 뭐 했을 때요? 은행이나 이런 데에다가 넣어놓으면 받을 수 있는 게 뭐죠? 이자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1번 직장공제 초과 반환금 맞아요. 네, 직장공제라 그래서 직장에서 이제 가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그 돈 가지고 투자를 합니다. 그러면 내가 돌려받는 돈이 더 많아질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이것도 이자 성격으로 보는 거예요. 무슨 성격으로요? 이자. 그 다음에 비영업대금의 이익도 맞아요. 그 다음에 연금저축에서 연금계좌에서 연금에 수령하는 일시금. 우리 연금 그러면 받을 수 있는 게 2가지가 있어요. 연금으로 받을 수 있고 뭘로 받을 수도 있죠? 일시금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연금이라는 건 연금소득이 되려면 어떻게 받아야 돼요? 연금으로 받아야 돼요. 매달 얼마씩. 네. 근데 일시금으로 받으면 한 번에 받고 뭐 하는 거죠?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는 기타소득이 돼요. 왜 그러냐면 기타소득이 일시적이고 무슨 적? 우발적. 그래서 한 번 받고 땡이잖아요. 네. 근데 요때는 무슨 소득이 된다고요? 기타. 그 다음에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 저축성 보험이 결론적으로는 저축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저축하면 뭐 받죠? 이자 받죠? 그리고 이거는 시험하고는 상관없는데 우리 회사 다니면 이거 가입해요, 안 해요? 해요. 몇 개월 이상 부어야 연금으로 받아요? 몇 년? 10년. 그래서 몇 회 이상? 120. 1년이 12달이잖아요. 네. 그래서 120회 이상 불입을 하셔야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국가에서 지금 되게 다양한 걸 준비 중이에요. 그래서 하나는 많이 내고 덜 받는 거. 하나는 많이 내고 조금 더 받는 거. 하나는 많이 내고 덜 받고 늦게 받는 거. 예. 근데 지금 이쪽으로 어느 정도 형성이 돼가고 있어요. 많이 내고 덜 받고 68세에 받는 거. 예. 예. 지금 이쪽인데 여론이 조금 말이 많으니까 이렇게 조금 변화가 되고 있어요. 많이 내고 조금 더 받고 68세에 받는 거.
이걸로 갈 것 같아요, 분위기는. 근데 아직 확정된 건 없어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도 있냐면 원래는 몇 세 때 받을 수 있죠, 현재? 65세죠. 요거는 68세로 거의 확정이에요. 이거는 제가 거짓말 안 하고 2, 3년 전부터 예측하고 있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대한민국은 항상 끝쪽에 몰리면 잘하는 말이 있어요. 평소에는 콧구멍만큼 얘기하다가 지들 분리할 때만 끌고 오는 영어가 있어요. OECD 가맹국. OECD 가맹국 평균이 68세예요. 국민연금 받는 날짜가. 그리고 그걸로 늘리겠다 그랬는데 혹시나라가 역시나라고 또 시작하셨죠. 요럴 때만 나옵니다. 무슨 가맹국이요? OECD 가맹국. OECD 가맹국 중에 출산율은 뭐예요? 꼴찌예요. 올해 서울 평균 몇 명이래요? 0.5명이래요. 그래서 이제 올해 지나고 내년에 올해 거 평균 내잖아요. 그럼 0.6대로 들어갑니다. 심각해요. 그래서 아마 이런 데 늘어날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외국인과도 결혼하면 지원해 줄게. 이런 데도 늘어날 겁니다. 왜냐면 이제 국내 사람들하고 결혼하기가 어때요? 어려워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남녀 상관없어요. 제 주변에도 노총각 되게 많아요. 그래도 저희 어머니가 저희 와이프 오면은 맨날 손잡고 얘기해요. 저희 와이프한테. 우리 아들은 결혼도 할 줄 몰랐고. 아주 그냥 레파토리 중에 하나예요. 진짜로 한 집 건너 한 명이 노총각이에요. 라고 말할 수 노총각 노처녀예요. 지금 오후반에 컴퓨터 수업하는데 세 분이시거든요. 어르신들이신데 대부분 이제 50대 후반, 60대 초반이세요. 자녀분들 중에 자녀분이 다 해서 5분이 계신데 3명이 결혼을 안 했어요. 30대 후반, 40대 초반. 이게 실제 그래요. 평균적으로 한 반 정도는 안 갔다라고 보는 게 옳죠. 맞아요. 아니면 갔다가 뭐 했어요? 돌아오셨죠. 그게 두 가지예요. 혼자 집에 계시면 갔다가 왔던가 아니면 아직 뭐 했던가 안 갔다. 배당에다 밑줄 치세요. 이거 기억 못하면 이 문제 틀립니다. 그때 제가 이거 여러 번 설명드렸는데 배당이 몇 가지 있다? 2가지. 돈으로 준다, 현금 배당. 주식으로 준다, 주식 배당. 그 다음에 받을 때하고 뭐 할 때? 줄 때. 지금 받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받을 땐 배당금, 수익. 주식 배당은 손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지금 문제는 뭐만 처리하셔야 돼요? 배당금, 수익만. 이거 기억 안 났어? 그러면은 주식 배당 손 댑니다. 그래서 결론은 대변의 배당금 수익. 현금 배당 얼마 받았다고요? 네, 500만원 받았대요. 그래서 500. 그 다음에 뭘로 받았대요? 보통예금. 그리고 거기에 있는 주식은 함정입니다. 가끔씩 이렇게 돼요. 전산회계 1급은 웬만하면 얘만 내고 땡이거든요. 근데 세무는 어저께 우리 지급 문제도 풀었었죠. 지급도 종종 내고 그 다음에 주식 배당으로 장난도 치세요, 안 치세요? 쳐요. 그 다음에 2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원천징수. 원천징수 나오면 몇 가지? 2가지. 한 장 똑같아요. 줄 때는 예수금, 받을 때는 선납세금. 선납세금이 자산이에요. 그래서 자산으로 처리하시오. 그게 선납세금으로 처리하시오 라는 힌트랑 같은 말입니다. 뭘로 처리한다고요? 선납세금. 그래서 결론은 선납세금이 75,460원, 이자는 49만원. 그 다음에 통장으로는 549만원에서 얼마 빼요? 75,460원. 그래서 5414, 549. 그 다음에 대변의 정기예금 얼마요? 500인데 팁은 아니고 하나 좀 설명을 드리면 앞에 봐보세요. 이거
그냥 어떻게 보면 잔머리인데, 예. 꼭 공부하다 보면은 잔머리를 좀 못 굴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하나만 좀 알려드릴게요. 이거 할 때 이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어떻게 하는 것도 방법이 있냐면 3월 11일 차변에 선납세금 75,000, 일단 대변 먼저. 대변의 이자 수익 얼마요? 49만원. 그 다음에 대변의 정기예금 얼마요? 500만원. 차변의 선납세금 얼마요? 75,460원. 그 다음에 보통예금 마지막은 계산 컴퓨터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잔머리 잘 쓰시는 분들은 이거 안 구해요. 이거 그냥 비워놔요. 네. 그럼 마지막 금액 누가 구해요? 컴퓨터. 이것도 잘못된 방법 아닙니다. 어쨌든 우리는 시간 안에 해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부터 이걸 다 쓰지 마세요. 언제 다 써요? 쓰는 것도 시간이잖아요. 선납세금이야 그래 선납. 줄일 수 있는 건 줄이세요. 외상매출금, 외매 뭐 이런 식으로 줄일 수 있는 건 뭐 하라고요? 줄이세요. 왜요? 시간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은 좀 야가야 돼요, 사람이. 그 다음에 3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정보보조금. 이건 안 풀어봐서 어려워요.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니라. 그래서 앞에 보시면 정부보조금은 자산의 차감 계정이에요. 왜냐면 이 돈은 내 돈이에요, 국가 돈이에요? 네, 국가 돈이죠. 그럼 나라 돈이면은 결론 내 돈 아니잖아요. 네, 근데 누구 돈처럼 쓸 수 있죠? 네, 내 돈처럼 쓸 수 있죠. 네.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차변에 통장으로 얼마 들어왔어요? 5천. 근데 그 중에 반은 빌린 거죠. 네, 빌렸는데 몇 년짜리로 빌렸죠? 3년짜리. 네, 3년짜리. 그러면 장기 차입금 2,500. 서울시청. 그 다음에 대변에 정부 보조금. 왜냐면 이건 정부에서 줬잖아요. 얼마요? 2,500. 입력할 때 이렇게 입력하는 거예요. 차변에 보통예금. 그 다음에 대변에 장기차 입금은 뭐 하던 거니까 서울 얼마요? 2,500. 그 다음에 정부보조금이라고 치면 지금 우리 보통예금으로 받았잖아요. 그럼 보통예금. 기계 샀잖아요. 기계장치. 자동차 샀잖아요. 차량 운반구. 무조건 그 관련된 계정 과목으로 떠요. 그러면 그걸로만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냐면 이 돈은 받는 거라고요. 못 받, 이 돈은 국가에서 뭐 해준 돈이라고요? 네, 지원해준 돈이에요. 그래서 자산에서 빼도록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8월 15일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조기회수. 우리 조기회수, 빠르게 회수 뭐요? 매출 할인이나 매입 할인. 근데 대부분 매출 할인으로 나와요. 왜냐면 조기회수 관련 있는 게 대부분 뭐하고 관련 있는 거예요? 매출 쪽하고. 그래서 8월 15일 날 483만 원에 몇 프로? 네, 2%. 96,600원. 그래서 매출 할인 96,600원 제품 매출. 그 다음에 외상 매출금 483만 원 장치. 그 다음에 나머지 무슨 예금? 보통 예금 473만 3,400. 다음에 10월 31일은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사무용품비. 뭘로 처리해라? 사무용품비. 그래서 차변에 사무용품비 27,500원. 뭘로 줬다? 보통 예금. 그러니까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기 보세요. 얘기할 때 잘 들으세요. 여기 옆에 뭐요? 예. 네. 무조건 옆에 보고 하세요. 기계장치면 여기 옆에 뭐라고 뜰 거예요? 기계장치.
그리고 이젠 집에 가서 뭐 좀 하세요. 공부 좀 하십시오. 옛날이었으면 남겨서 갖고 내 맘에 안 들면 맘에 들 때까지 시켰는데 이제는 그런 행동을 제가 안 해요. 알아서 하십시오. 여러분들 성인이잖아요. 맞죠? 틀리면 떨어지면 제 탓하셔도 돼요. 근데 제 탓한다 그래서 떨어지는 게 붙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합격자 발표 나고 나면 내 귀가 간지럽긴 해요. 근데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잘 되면 누구 탓? 내 탓. 안 되면 남 탓하는 거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남 탓한다 그래서 돌아오는 건 없어요. 제가 해보니까. 7월 22일 별표 3개. 왜냐면 저도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거래처의 제공. 이거 무슨 분계예요? 네. 이거 간주 분계예요. 무슨 분계요? 간주 분계. 그래서 이거는 외우시던가 이해를 하시던가.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외우는 게 더 빠르긴 할 거예요. 그 다음에 거래처는 세무. 대변에 제품 팔았어요? 제품 줬어요? 줬죠. 네, 그러면은 제품입니다. 그냥 50만원. 저기요 몇 번이요? 무슨 대체? 타겟점. 그 다음에 세금 얼마? 7만원. 그 다음에 접대비 얼마요? 57만원. 그리고 항상 하는 얘기지만 요 문제 입력할 때 위에는 얼마 넣으셔야 돼요? 70만원 넣어야 돼요. 왜요? 여기 얼마예요 세금? 7만원. 7만원에 10%면 얼마요? 네, 70만원이 돼야 7만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는 이렇게 넣으란 얘기예요. 근데 위에 그냥 숫자 제가 고칠 수 있잖아요. 공급가액이 50수 부가세 7만 원씩 틀리는 거. 당연히 틀리죠. 무조건 몇 프로? 10% 벗어나면 무조건 틀린 거예요. 70만원에 얼마요? 7만원. 지금 얘기 이거죠? 이렇게 하면 나중에 실무에서 이렇게 하잖아요. 부가가치세 신고서 마감이 안 돼요. 왜 안 돼요? 그렇죠. 10%가 넘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거 맞춰주셔야 돼요. 저도 예전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거래처에서, 그러니까 세무사 사무실 다닐 때인데 그 회사에서 직원들이 100원씩 500원씩 빼줘요. 금액을. 근데 그거는 상관이 없어. 10%가 안 맞아요. 네. 그러니까 왜 빼주는지 모르겠는데 막 100원씩 500원씩 빼줘.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마감이 안 돼요. 마감 버튼을 누르면 프로그램에서 금액이 안 맞다고 에러 떠요. 그래서 빼주는 것도 마음대로 막 빼주면 안 돼요. 왜냐면 부가가치세는 무조건 몇 프로여야 돼요? 10%. 그건 맞춰주셔야 돼요. 그 놀랬다니까요. 마감 버튼 누르는데 마감이 안 돼. 근데 금액은 다 맞아. 그 뭐지? 그래서 봤더니 10%가 안 맞더라고요. 근데 그게 오차 범위는 있어요. 몇 원인가 몇십 원까지는 괜찮은데 그 몇백 원인가 1,000원짜리 넘어가면 마감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연습해야 맞출 수 있습니다. 근데 7월 22일 정도 거 맞출 정도면은 웬만하면 메인 매출 전표 5개 중에서 무조건 4개 이상은 맞출 수 있어요. 왜냐면 나머지는 맨날 하던 거니까. 매출 과세 현명 여 제품 팔았다. 제품 매출 세금 50 차변의 현금 300 돈 받았다 외상이다. 외상 250 그 다음에 8월 31일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제조부 카드랑 세금계산서랑 같이 나오면 누가 이긴다? 네, 세금계산서가 이긴다. 그래서 카과 과세예요. 이거 카과 쓰신 분들은 결론은 아직도 헷갈리다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래처는 식식 부 차변에 몇 번대요?
몇 번대? 500번대. 그래서 500번대 복리 후생비 얼마요? 90. 세금 얼마요? 9만원. 카드 미지 급금 무슨 카드? 신한. 이 정도는 할 수 있죠? 4번 어려워요. 4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건물. 우리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론 때 여러 번 써드렸는데 장기할부 판매, 중간지급 조건부, 완성도 뭐요? 기준지급. 요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뭐 하기로 한대? 받기로 한대. 그래도 지금 문제가 9월 7일이에요. 9월 7일이면은 뭐 받은 거죠? 계약금 받은 겁니다. 뭐 받은 거예요? 계약금. 그래서 이렇게 처리하셔야 돼요. 9월 7일 날 매입의 과세 삼진 여. 건물 지었어요? 짓고 있는 중이에요? 짓고 있는 중이죠. 짓고 있는 중이면 뭐요? 네, 건설 중이죠. 이거 조심하셔야 되는 게 계약금 나오면 무의식적으로 머릿속에서 계속 뭐라고 신호를 주시냐면 선급금, 선수금 이렇게 신호를 줍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뭘로 처리하셔야 돼요? 건설 중인 자산이에요. 왜냐면 건물 짓는 거 4,800만 처리하는 겁니다. 거기 4억 8천은 총금액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돈 받기로 했을 때마다 뭐 하는 거예요? 회계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금 얼마? 480만. 그 다음에 보통 예금 얼마요? 5,280. 공사 착공일이란 말이 없으면은 소득금 써도 되는 거예요? 아니죠. 공사하니까 건물 짓는 거니까 무조건 그때는 뭘로 써야 돼요? 근데 신축금이랑 하연자지 한다는 말은 없었어요. 공사 착공일이란 말이 없어요. 공사 착공일이 있든 없든 건물 지으면 뭐예요? 무조건 건설 중인 자산. 그거랑 상관없어요. 공사 착공일이랑. 공사 착공일 때문에 건설 중인 자산이 아니에요. 뭐 지으니까 건설 중인 자산이에요? 건물 지으니까. 그것 때문이지 공사 착공일이랑 상관없어요. 완공일 분기 때문에 중도금이랑 계약금 합쳐서 신고금이에요. 아니요. 그땐 다 뭘로 잡혀 있을 거예요? 건설 중인 자산으로 잡혀 있을 거예요. 건물 지을 때 선급금, 선수금 생각하면 안 돼요. 건물 지을 땐 무조건 돈 들어가면 뭐요? 건설 중인 뭐요? 자산. 완공일 분기에는 완공 1분기엔 차변의 건물이겠죠. 잔금만 아니죠. 차변의 건물이고 대변의 뭐요? 건설 중인 자산이겠죠. 값은 잔금만 쓰는 거예요. 그때 상황 봐야죠. 제가 그랬잖아요. 가공해서 물어보지 말라고. 문제를 가지고 오세요. 왜냐면 가공해서 물어보면 저도 답이 이상하게 나와요. 근데 이것만 알고 계세요. 거기에서 돈 준 거는 뭘로 잡혀 있을 거예요? 건설 중인 자산으로 잡혀 있어요. 그리고 완공되면 뭐라고요? 건물. 왜냐면 이거 잘못 얘기해주면 엉뚱한 답이 돼버려서 문제를 찾아갖고 오세요. 그러면 제가 그거에 대한 답은 드릴게요. 그 다음에 9월 30일 제품 팔았죠? 매출에 뭐요? 과세. 그 다음에 제품 매출 얼마요? 1,000만원. 그 다음에 세금 얼마요? 100만원. 그 다음에 차변의 외상 매출금 얼마? 900. 선수금 얼마요? 200. 그리고 앞으로 이거 남은 기간 동안에도 그렇고 나중에도 궁금한 거 있으면 문제로 보내주세요. 말로 써드리면 답 못해드려요. 왜냐면 한두 개가 아닌지라 저도 몰라요. 여러분들 무슨 말 하는지 알고 왜 그런 생각하는지 아는데 항상 물어보실 때에는 문제 가지고 와서 물어보세요. 안 그러면은 대충 대답하거나 대답 안 드릴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상황에 따라서 답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상황을 본인이 찾아갖고 오세요. 그 다음에 문제 3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건물 등.
건물 등 나왔죠? 그러면은 여기로 오세요. 요거 좋은 문제예요. 요즘에 괜찮은 문제로 옛날에는 안 냈던 건데 최근 한 3년 정도 내고 계신 문제인데 문제 되게 좋아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로 오세요. 몇 월에서 몇 월이요? 네, 10월에서 12월. 10월에서 12월 보시면 그리고 내일만 문제 푼 거 채점 해갖고 검사할 거예요. 내일 하루만 채점해서 정확하게 보여주세요. 대충 해서 보여주시면은 본인이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오니까 내일은 되도록이면 시간 맞춰서 오셔서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면 제가 진단을 해드릴게요. 코피 터질 때까지 해야 되는지, 잠자면 안 되는지, 추석 때 편히 쉬어도 되는지 본인이 더 잘 알잖아요. 10월 6일 F2 경기. 그 다음에 자산 뭐예요? 네, 차량 운반구죠. 그 다음에 공급가액 얼마요? 2,800. 그 다음에 11월 22일 한국. 그 다음에 자산 뭐예요? 기계장치 1300이 얼마요? 130. 그 다음에 12월 22일 시원. 그 다음에 자산구분 뭐요? 네, 기타 얼마요? 네, 끝. 이러면 몇 점이요? 네, 3점. 괜찮죠? 없었던 건데 갑자기 생겼어요. 그래서 요거 나오면 시험 보시는 분들 좋아라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2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확정. 그래서 신고서 오셔서 몇 월에서 몇 월이요? 네, 4월에서 6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매출 자료. 매출에 뭐요? 네, 과세랑 매출에 뭐도 있어요? 네, 영세도 있어요. 왜냐면 거기 포함이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뭐예요? 매출에 카과랑 매출에 뭐요? 현금. 그 다음에 정규 영수증 외에 요게 매출에 뭐예요? 건별. 그 다음에 직수출 매출에 뭐요? 수출. 그 다음에 회수기일이 지난 거 몇 개월 지났어요? 2년 6개월. 예, 요거 불공이래네. 저거 처리하시면 돼요. 뭘로 처리하시면 돼요? 예, 대손. 그래서 대손에 마이너스 얼마? 예, 10만원? 100만원? 1100이잖아요. 예, 항상 금액 조심하시고. 해석이 2년 안 지났으면 이거 대손세. 예, 대손 처리하면 안 돼요. 몇 년 지나서 되는 거예요? 2년. 그 다음에 보시면 요렇게 나누는 겁니다. 매출 과세는 3억 5천이에요. 왜요? 네, 세액이 3,500이죠. 그러면 영세는 얼마예요? 네, 5천이에요. 라고 그 금액 보고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넣는 겁니다. 1번에다가 3억 5천에 얼마냐? 3,500. 그 다음에 어디 갔냐? 5번에다가 얼마야? 5천. 그 다음에 카과는 3번이죠? 500이 얼마요? 50. 그 다음에 정규 영수증 70에 얼마요? 7만원. 그 다음에 직수출 6번이죠? 4천. 그 다음에 8번에 마이너스 얼마요? 100. 그 다음에 매입자료. 세금계산서 보시면 매입의 과세의 일반, 매입의 불공의 일반, 매입의 과세의 고정, 매입의 과세의 예정도라.
근데 메인만 누락하는 건 가산세 계산할 필요 없다. 그래서 세금 계산서 먼저 할게요. 여기 일반에다 2억 5천에 2,500 치고, 그 다음에 불공 있죠? 네. 불공도 처리를 해주셔야 되죠? 그래서 여기에다 합쳐야 됩니다. 그래서 2억 5천 100에 2,510. 그 다음에 몇 번 가요? 네, 16번 가요. 그 다음에 50번 찍고 100에 얼마요? 10만원. 그래서 몇 번 넣는다? 2번 넣는다. 그 다음에 어디 갔냐? 기기장치는 여기죠? 11번. 3천에 얼마요? 300. 3천에 300 잡고, 그 다음에 예정신고 누락번은 여기죠? 38번에 300에 얼마요? 30. 그 다음에 신용카드. 매입 과세의 일반, 매입 과세가 아니고 카과. 네, 카과의 일반. 사업 무과는 불공이죠. 네, 제가 이거 몇 번 설명드렸는데, 이거는 무슨 전표에다 넣는다? 일반 전표. 그래서 입력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비품 매입 있죠? 매입 카과에 뭐요? 고정. 그래서 이렇게 넣으면 돼요. 여기 41번에 2,500에 250. 그 다음에 사업무과는 넣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고정에 얼마요? 500에 50. 그 다음에 예정신고 미환급세액 있죠? 얼마요? 80. 전자신고 얼마요? 10,000원. 그래서 여기 얼마 나오면 돼요? 네, 246만원. 1분 드릴 테니까 정리하세요. 그래서 헷갈릴만 하는 게 한두 개 정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맞추신 분도 있고 틀리신 분도 계실 건데, 일단 여기에서 제일 헷갈릴 만한 건 요거 3억 5천에 얼마요? 5천. 이거 잘못 보면은 여기에다 얼마 칠 수 있어요? 4억에 3,500 칠 수도 있어요. 일부러 저렇게 낸 겁니다. 왜냐면 이, 네? 50번에는 그러면은 100만 원만 넣는 거예요. 네. 모두 넣었어요, 혹시? 저거 넣었죠? 네, 밑에 거. 밑에 거는 그냥 일반 전표에다만 넣는 거고, 메인 매출 전표에는 아예 들어가면 안 돼요. 왜냐면 메인 매출 전표에 카불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네, 없는 건 무조건 무슨 전표? 일반 전표에다 넣는 거예요. 일부러 낸 거예요. 왜냐면 저런 게 하나 들어가야 그래도 세무다운 문제가 되거든요. 근데 저런 게 하나도 없으면은 이거는 세무치고는 어떤 문제가 돼버려요? 쉬운 게 돼버리니까 여기에선 두 가지 정도 봐주셔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거 나누는 거랑,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신용카드 불공은 넣는다, 안 넣는다? 안 넣는다. 그런 거는 다시 보면 돼요. 외상 매출금만이 아니고요. 그건 법마다 다 달라요. 못 외워요. 뭐가 다 다르냐면 외상값 다르고 돈 들고 튄 거 다르고 학원비 다르고, 이건 민법에 소멸시효 기간이 다 달라요. 외울 생각 하지 마시고, 제가 그랬잖아요. 부가세하고 소득세는 뭐 위주로만 보라고요? 문제 위주로. 문제에 있는 것만 찾으세요. 그 외적인 거 하지 마세요. 그 시간에 뭐 하라고요? 암기하라고요. 지금 백지 주고 쓰라 그러면 반도 못 쓸 거잖아요. 246만 원 맞죠? 네. 그래서 내가 어떤 반이 될 줄 모르겠는데 진짜 한번 할 거예요. 여기 보세요. 맨날 하는 얘기 또 할 거예요. 여기 가서 컨트롤 뭐요? F, 비품. 감가상각이 있어요? 없어요? 모르겠으면 이렇게 찾으세요. 어차피 이 얘기 다음 주까지만 하면 되니까. 다음 주에 저희 수업 끝나죠? 그때까지만 하면 돼요, 저는. 처음 들어요? 아니죠?
그래서 가끔씩 무슨 생각하냐면 라디오에다 녹음해놓고 틀어줄까? 근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음에 또 물어보면 똑같은 얘기 또 할 거예요. 그러면 언젠가는 하겠죠. 그 다음에 문제 4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결산. 그래서 지금까지 딱 2번 그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 이제 그 얘기 좀 그만해달라고. 뭐라 그러냐면 본인은 아니까 상관없지만 모르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난 계속 할 거라고. 그 다음에 1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마이너스 통장. 요건 옛날에 잘 나오다가 요즘에는 조금 쉬고 있는 내용이기는 해요. 또 과거에는 좀 많이 잘 냈던 내용입니다. 일단 1번은 수동, 2번도 수동, 3번은 자동, 4번도 자동, 5번도 자동. 5번의 별표 3개. 쉬운데 연습 안 하면 시험장 가서 틀려요. 쉽긴 쉽습니다. 네. 어렵진 않아요. 일단 하나씩 또 보시면 마이너스 통장입니다. 우리 회계는요 마이너스를 싫어해요. 그래서 원래 마이너스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네. 근데 어쩔 수 없이 마이너스를 넣어야 되는 상황이 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네, 마이너스 통장하고 수정세금 계산서. 그래서 이거는 현재 금액이 마이너스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0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첫 번째. 몇으로 만들어줘야 된다고요? 0. 그러면 차변의 보통예금 1,015만 4천원. 근데 이거 몇 년마다 갚아야 돼요? 예, 1년마다. 1년마다니까 무슨 차입금? 단기 차입금. 그래서 돈 빌리는 거예요. 무슨 은행? 별표. 선생님 당자 차월 쓰면 안 돼. 네, 당다차월은 저거일 때. 무슨 통장일 때? 당자에 그렇죠. 네. 당자차월이라고 있어요. 이것도 알고는 계셔야 돼요. 이거는 당좌예금의 마이너스 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은 무슨 예금이에요? 보통예금이에요. 이거 분기로 나온 적이 있어요. 당자차월 관련된 거. 근데 지금은 당자다 보통이다 보통이다 그래서 쓰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두 번째 줄에 비용 처리. 보험 관련된 겁니다. 내년 거 먼저 줬죠? 먼저 줬다. 네, 성급비용. 그 다음에 대변에 보험 료인데 몇 번 때? 800번. 그래서 보시면 270만원 곱하기 올해 몇 개월? 3개월. 그럼 12분의 몇이요? 3. 67만 5천원은 올해 거. 내년 거는요? 네, 202만 5천원. 그 다음에 모르겠으면 감소시키고 자산부채 자본이라고 나오면 올해 거. 수익비용이면 내년 거. 지금 뭐라고 나왔죠? 비용 나왔어요. 그래서 얼마요? 202만 5천. 안 되면 진짜 이 방법 쓰세요. 이거 수강생이 만든 방법인데 이걸로 풀어도 얼추 거의 다 맞아요. 네. 왜냐면 저 말이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방식이 아닌지라. 네. 왜냐면 완벽하게 결산을 맞추시려면 이해는 어느 정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저도 저 방법에 대해서 무조건 나쁘다라고 얘기는 안 하는 게 일단 붙어야죠. 제가 항상 걱정되는 건 저거예요. 떨어졌어. 괜찮아요. 떨어질 수 있어요. 나 안 할 거야. 괜찮아요. 저도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안 할 거야 했는데 떨어진 다음에 안 할 거야 했는데 만약에 5년 후에 진짜로 해야 돼. 그러면 지금보다 2~3배 더 힘들어요. 왜냐면 5살 먹잖아요. 뇌세포가 말을 안 들어먹어요. 네, 진짜로. 저도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제가 전산세무 1급이 그랬거든요. 전산세무 1급 69점으로 떨어졌어요. 학교 다닐 때. 네. 승질나서 안 봤어요. 근데 6년 후에 수업을 해야 되는데 내가 전산세무 1급이 없어. 따면 월급 올려주겠대. 그럼 그땐 무조건 뭐 해야 되죠? 따야 되죠. 네. 따긴 땄어요. 82점인가 맞아갖고. 근데 확실히 힘들어요.
기억이 안 나. 네. 확실히 학교 다닐 때랑 예? 아, 시험이랑 실무랑은 상관없어요. 예, 이거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실무를 20년 한 사람도요. 시험 오면 다른 마음으로 난 아무것도 몰라 이렇게 공부를 해야 붙는 거지. 종종 있어요. 자기 실무 오래 했다고 껍적대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제 장담하는데 붙을 확률 50%도 안 돼요. 그래서 수업하기에 제일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아예 무지한 사람이 수업하기엔 최고예요. 왜냐면 그분들은 주는 대로 받아먹어요. 근데 본인이 좀 알아 그러잖아요. 그러면 저거 실무에서 안 쓰는 건데 저렇게 안 하는데 저도 알아요. 근데 실무는 시험이고 실무는 실무고 시험은 시험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분들이 더 많이 떨어져요. 이건 내가 장담할 수 있어요. 더 잘 붙을 거라고 다들 얘기하는데 생각보다 못 붙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거 이렇게 안 하는데 라고 본인이 아예 확정을 지어버려요. 그러면 나중에 시험장 가서 뭐해요? 엉뚱한 행동 하십니다. 제가 그런 분들 덕분에 제가 감독관도 했었거든요. 감독관 하러 갔는데 한 분이 전산회계 2급인데 계속 이거 물어봐요. 차대변의 대차 차익근데 이거 맞추는 게 시험 문제거든요. 네 번을 얘기해줬어요. 그거 맞추시는 게 시험 문제라고. 한 바퀴 돌고 오면은 또 물어봐. 그럼 또 얘기하죠. 그거 맞추시는 게 시험 문제라고. 자기 안 맞는데 또 물어봐. 또 가갖고 또 뭐라 그래요? 맞추시는 게 시험 문제라고. 붙었어요? 떨어졌어요? 떨어졌어. 그리고 월요일날 출근했더니 우리 대리님이 누구 한 명이 괴롭히지 않았냐. 그런 사람이 있었던 것 같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실무 경력이 10년이래요. 그리고 공부를 하나도 안 했대요. 그래서 뭐 했어요? 떨어졌어요. 실무랑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보시면 그래서 제가 그런 데이터를 되게 많이 갖고 있어요. 왜냐면 내가도 그랬고 내가 주변에서 본 적도 많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왜냐면 지금 옛날하고 달라요. 옛날에는 학벌이나 이런 게 중요했는데 지금은 뭐예요? 능력주의 사회로 바뀌고 있잖아요. 그래도 아직도 학벌은 보긴 봅니다. 정률법은 취득원가 마이너스 단가상각 누계 곱하기 정률. 그리고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월할 계산. 월할 상각. 무슨 상각이요? 월할 상각. 우리 몇 년도? 2021년도에요. 월할 상각 할 필요 없어요. 왜냐면 다 현재 거예요? 옛날 거예요? 옛날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시면 됩니다. 정액법 어떻게 되죠?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나누기 내용연수 얼마 나와요? 500. 그 다음에 정률 취득원가 마이너스 감가상각 누계 곱하기 0.314. 그러면 아이고 왜 이래 빼기 제가 0. 빼기를 안 했죠? 이상하다 했다. 10751 550 10751 550. 그래서 자동하러 갈 겁니다. 여기로 오세요. 어디로 오시냐면은 어디 갔어? 여기에서 컨트롤 뭐야? F 감가. 이건 외우세요. 일반 감가상각비는 몇 번대? 500번대. 그 다음에 그냥 감가상각비는 몇 번대? 800번대. 그거는 기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써먹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지금 저기 뭐시기냐 기계장치죠? 기계장치 가셔서 10751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면 그냥 감가상각비 있어요. 건물. 그래서 건물 가서 얼마요? 500. 그러면 몇 번 끝? 3번 끝. 월에 생각할 것이라 돼 있는데 만약에 해야 될 때는 2021년으로 나왔을 때. 그렇죠. 그때는 어떻게 해요? 그때는 이제
그렇죠. 여기에다가 곱하기 12분의 몇. 요번 달 거. 그렇죠. 요번 연도 것만 계산해서. 그러니까 만약에 3번 문제가 저기 기계장치, 아니 그 기계장치 말고 건물 있죠. 건물이 만약에 2021년으로 나왔으면 12분의 6을 해줘야 돼요. 몇 분의 몇이요? 12분의 6. 왜냐면 7, 8, 9, 10, 11, 12. 맞죠? 6개월 뺀 거예요. 그렇죠. 6개월을 빼고 계산해야죠. 왜냐면 몇 개월만 썼으니까 6개월. 그 시험 문제 있어요. 잘 안 내서 그러지. 네, 있습니다. 그 문제는. 그 다음에 4번에 별표 2개. 4번, 5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틀릴 확률이 좀 있어서. 4번의 키포인트는 위탁재고입니다. 위탁 상품 어떻게 된다 그랬죠? 위탁은? 네, 위탁 상품은 수탁자가 뭐 했을 때요? 판매했을 때. 근데 거기 보시면 팔았대요, 재고로 있대요. 네, 가지고 있대요. 그러면 팔았다, 안 팔았다? 안 팔았다. 라고 일단 기억이 나셔야 돼요. 그래서 결론은 제품에다가 700, 800. 800. 그 다음에 앞에 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넣는 겁니다. 여기 기말 원재료 얼마야? 400. 기말 제공품 800, 3만. 기말 제품 800. 왜 이렇게 하는지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문제는 뭐예요? 기말 재고 자산 넣는 거죠? 근데 팔렸다, 안 팔렸다? 안 팔렸다. 그래서 그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5번에 별표 몇 개였어요? 3개였죠. 왜냐면 이거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나오고요. 예,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 하라 그러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 갑니다. 가서 몇 프로 확인해요? 1% 확인하고 지워요. 그리고 무슨 반영? 결산 반영. 그리고 또 들어가. 예, 그리고 여기 몇 프로로 고쳐요? 2%. 그 다음에 2%는 지금 뭐죠? 단기대역자. 이렇게 하면 틀려요. 왜 틀리냐면 이렇게 하면은 처음에 넣은 금액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로 오세요. 대손 오세요. 대손 오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냐면 여기 오셔서 일단 여기 위에를 1%로 해주세요. 처음 들어가면은 기본값이 1%예요. 그러니까 1% 안 넣어도 돼요. 지금 1%가 어디죠? 네, 외상 매출금이죠. 외상 매출금의 금액을 빈 공간에다 적어요. 저하고 금액 안 맞아요? 안 맞아도 돼요. 이거 맞았나 틀렸나 확인하는 방법 알려드릴 거예요, 오늘은. 그 전까지는 그냥 하세요로 끝났는데 오늘은 맞았는지 틀렸는지 알아보는 방법도 알려드릴 거예요. 왜 1%를 쓰냐면 들어가면은 기본값이 1%예요. 그래서 여기에 몇 프로로 떠요? 처음 딱 들어가면 1%. 그 다음에 여기를 이제 2%로 고치세요. 근데 지금 2%는 어디만 2%여야 되죠? 예, 단기 대여금만 2%여야 되죠? 그래서 아까 적은 금액 있죠? 그걸 여기에다가 고쳐요. 저거 금액 안 맞아요. 저 분기 입력 안 해서. 그리고 분기 틀린 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맞았는지 틀렸는지 확인하는 방법 알려드릴 테니까 제가 하라는 대로만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1% 금액 적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2% 고치신 다음에 몇 프로만 고치시라고요? 1%짜리만 고치세요. 근데 왜 그러냐면 2%로 바뀌면 금액이 몇 프로로 바뀌어버리죠? 2%로 바뀌죠. 그 다음에 무슨 반영? 결산 반영. 그 다음에 지금부터 맞았는지 틀렸는지 확인하는 방법 좀 이따 알려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눌러야 되죠? 네. 우리 다 끝났으면 무슨 추가? 전표 추가. 지금 5번까지 다 했잖아요. 무슨 추가요? 전표 추가. 그리고 앞에 보세요. 지금부터 5번 맞았나 틀렸나 확인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몇 번이요? 5번. 여기로 오세요. 이거 나오세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 이거 나오면은요
어떻게 하시냐면은 요거 꼭 해보세요. 여기로 오세요. 합자. 어디로 오시라고요? 합자. 우리 결산 몇 월 며칠? 예, 12월 31일이에요. 몇 월 며칠이라고요? 12월 31일.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얘랑 몇 프로 차이? 1% 차이. 얘랑 몇 프로 차이? 그게 맞으면 맞은 거예요. 근데 이거는 꼭 뭐까지 하고 들어오셔야 돼요? 예, 전표 추가까지 하고. 앞에 봐요. 계산기 들어요. 계산기에다가 외상 매출금 잔액 쳐요. 치셨어요? 몇 프로? 1% 해요. 그 다음에 여기 금액이랑 맞으면 맞은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단기 대여금은 몇 프로? 네, 2% 맞으면 맞은 거예요. 그러면 분배할 때 만약에 틀린 거랑 맞은 사람이 있으니까 이 값은 전부 다 모든 사람이 틀릴 그렇죠. 이거는 값은 모두 다 틀려요. 거기 정답에 있는 값은 뭐냐면은 분계를 다 맞았다라는 전제하에. 네, 그래서 1%, 2%만 맞으면 맞아요. 네. 왜냐면 분계 앞에 거 틀렸다고 해서 뒤에 거까지 틀리면 결론은 한 문제 때문에 두 개 틀린 게 되기 때문에 이 퍼센트만 맞으면 맞는 거예요. 물론 데이터가 각각 다르더라도 정답하는 사람들은 거기서만 1% 그렇죠. 네, 컴퓨터가 1%, 2% 계산해갖고 채점하니까 그건 상관없어요. 그러면요 아까 전 선생님께서 2% 해놓고 하나를 1%로 고쳤잖아요. 외상 매출. 네, 1%에서 저거를 2%로 직접 계산해서 넣는 건 안 되는 상관없어요. 그것도 그런 항상 하는 말이지만 뭐만 맞으면 돼요? 답만 맞으면 돼요. 1%를 계산을 하시든 2%를 계산을 하시든 따로 계산하든 상관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아마 유튜브 보다 보면 여기 컨트롤 F 치면 외상 매출금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직접 쳐도 돼요. 네. 결산 반영 누르면 여기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뭐 넣었었죠? 단기 대여금. 여기에다 직접 다이렉트로 넣어도 상관없어요. 진짜 계산해. 그렇죠. 계산해서. 항상 뭐만 맞으면 된다? 답만. 저도 이제 옛날하고 좀 바뀔 거예요. 뭐가 바뀔 거냐면 원래 시험 다가오면 과정은 중요치 않다. 뭐만 중요하다? 결과만. 왜요? 실제 그렇잖아요. 과정 봐요? 안 봐요? 결과가 중요한 겁니다.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저도 시험 날짜 다가오면 바뀌어요. 지금까지 한 거 다 필요 없어. 뭐만 맞으면 돼요? 답만 맞으면 돼요. 나는 공부 안 했는데요. 합격했어. 그럼 된 거예요. 난 공부 죽어라고 했는데요. 떨어졌어. 그럼 안 된 거예요. 현실입니다, 이게. 근데 실제 공부 하나도 안 하고 붙는 사람 있어요. 한 2, 3년에 한 명 정도. 근데 그분들은 대부분 다 이쪽에서 오래 했거나 아니면 이걸 예전에 딴 데에서 배웠거나 아니면은 학교를 여길 나왔거나 거의 그런 거지. 처음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안 하고 붙는다? 그런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그 다음에 문제 5번에 1번. 이거 집에 가서 한두 번 꼭 더 하세요. 왜냐면 퇴사 문제 나오면 연습 안 해놓으면 못 맞춰요. 퇴사는 이게 중요합니다. 순서. 첫 번째로 어디로 갑시다? 네, 사원 등록으로 갑시다. 그래서 가서 뭐 합시다? 네, 2분 그만둬야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 합시다? 네, 급여자료 입력합시다. 세 번째로 연말정산. 근데 이 연말정산은 급여자료 입력해서 한 번에 해도 되고요. 거기 연말정산 뜨거든요. 아니면 연말정산 들어가서 해도 돼요. 근데 연말정산 들어가서 하는 걸로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면 여기에서 단점이 다 안 되거든요. 일부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조금 더 포괄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으로 설명드릴게요. 둘 다 답은 똑같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인데 얘는 하라고 나오면 하는 거고요. 안 나오면 안 해도 돼요. 근데 대부분 하라고 나와요. 왜냐면 이걸 해야 잘했는지 못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금액이 떠야 돼요. 중도퇴사.
그래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로 오세요. 원천징수의 사원 등록. 원천징수의 무슨 등록이요? 사원 등록 눌러주시고 몇 월에서 몇 번이죠? 네, 9턴이죠. 다행히도 여기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나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슨 자료 입력? 급여 자료 입력. 급여 자료 입력의 핵심은 무슨 공제? 수당 공제. 갔더니 기본급, 상여. 상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부. 직책, 부. 월차, 부.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식대는 비과세 요건을 뭐 했다? 충족했다. 여. 자가운전, 부. 야간근로, 부. 깔끔하죠? 네. 그 다음에 확인. 여기까지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네. 그 다음에 몇 월? 1월. 이 회사 며칠 날 월급 준대요? 네, 말일날. 그래서 1월 31일. 그 다음에 9턴 월급 줄게요. 200에 12만원에 없고 16,160원에 2만. 맞죠? 네. 요거에 맞춰서 등록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몇 월이요? 2월. 2월 며칠? 네, 28일. 그 다음에 이건 얘 눌러도 되고 아니요 눌러도 돼요. 이거 뭐냐면 전달 거 그대로 갖고 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시험 볼 때는 아니오로 하세요. 실무에서는 얘예요. 왜냐면 대부분 회사에서는 매달 주는 월급 어떻죠? 똑같죠. 네, 그때는 얘인데 시험 볼 때는 아니오로 하세요. 그래서 여기 300이 얼마요? 18만원. 그 다음에 연금 13만 5천원. 건강. 그 다음에 장기. 그 다음에 고용. 그리고 앞에 보세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이 프로그램에서 마무리할 때는 요거예요. 급여 반영. 그래서 요거 누르셔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취소 누르세요. 이거 말고 연말정산에서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요거 넣는 건 어렵지 않죠? 그대로 넣고 여기로 오세요. 연말정산. 어디로 오세요? 연말정산. 그리고 이런 거 꼭 연습해봐야 돼요. 왜냐면 왜 연습하라 그러냐면 이 문제 별로 없어요. 연말정산 들어오셔서 여기 눌러주세요. 중도. 근데 솔직히 지금은 상관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은 신용카드나 이런 거 넣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혹시 있으면은 여기에다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넣고 꼭 마지막에 요거 꼭 눌러주세요. 부양가족 템 뭐하기? 불러오기. 지금은 따로 없으니까 그냥 나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연말정산은 어디 가면 있다고요? 중도. 그래서 중도의 뜻이 뭐냐면 중간에 뭐 했다? 그만뒀다. 중도 퇴사. 그 다음에 마지막이 여기에요. 원천징수. 우리 지금 몇 월에 이분 그만두셨죠? 2월. 그 다음에 엔터 쭉 쳤을 때 분납 적용하시겠습니까? 뭐 이런 건 아니오예요. 아무 말 없으면 아니옵니다. 그러면 여기 중도에 떠요? 안 떠요? 떠요. 뜨면 맞은 거. 안 뜨면은요? 틀린 거. 근데 중도에 떠야 돼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요런 거는 집에 가셔서 꼭 아니면 쉬는 시간에라도 요거 하는데 그렇게 시간 오래 안 걸리잖아요. 한두 번씩 꼭 더 연습을 해 놓으세요. 왜냐면 오늘은 좀 깔끔하게 준 편이에요. 왜냐면 퇴사일도 등록돼 있었죠. 맞죠? 네. 그 다음에 연말정산 별도로 넣을 것도 없죠. 그래도 이렇게 나오면은 좀 좋게 나온 편입니다. 근데 이제 나쁘게 나오면은 퇴사일도 우리가 넣어야 되고 뭐 신용카드나 보험료도 넣어야 되고 이렇게 나올 때도 있어요. 버전은 딱 그 두 가지밖에 없어요. 지금처럼 넣을 게 별로 없는 거 하나, 또 하나는 이것저것 넣어야 되는 거. 그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한 번씩 꼭 해보시고. 그 다음에 2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정근무지. 정근무지는 여기입니다. 여기로 오세요. 이제 요거 나오시고 여기 연말정산 들어오세요.
그리고 세무 연습할 때는 몇 분 잡으라고요? 1시간 20분. 네. 회계는 55분 하세요. 초반에는. 그 다음에 55분 안에 들어오면 몇 분으로 하세요? 50분으로. 마지노선이 55분이에요. 55분에 들어오셔야 시험장 가서 긴장을 하든 무슨 변수가 생겨도 1시간 안에 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마지막 날 설명드리긴 하겠지만 감독관 성향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감독관은 마지막 10분 전일 때만 얘기해주는 감독관도 있고요. 어떤 감독관은 30분 남았습니다. 20분 남았습니다. 이건 감독관 성향이에요. 그래서 이런 얘기 하시면 방법이 없습니다. 어느 분들 중에 저도 이제 시험 보러 가서 이런 분도 있어요. 시간 얘기해주지 마세요. 신경 쓰여요. 네, 그러면 시간 진짜 얘기 안 해요. 왜냐면 얘기하면 또 태클 거니까. 그래서 이거는 어떤 반이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평소에도 여기 밑에 시간 보면서 본인이 체크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건 성향마다 다 달라요. 감독관도 잘못 만나면 고생할 수도 있어요. 저 예전에 이 시험 아니고 다른 시험이었는데 프로그램 설치도 안 했는데 시작하래. 원래 프로그램 설치하고 시작하잖아요. 그 반이 개판이 됐어요. 진짜로. 자격증 시험인데. 내 옆에 앉아있는 어린 여자분도 못하고 있어. 설치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멘탈 날라가갖고. 그 눈치 보면서 알려줬죠. 요거 누르라고. 설치까지만 도와줬어요. 어떤 분은 설치했는데 15분 지났어요. 네. 그 반 진짜 망했어요. 한 3분의 1은 감독관 잘못 만나갖고 시험 제대로 못 봤어요. 그건 이신청해도 안 되죠. 그냥 그거는 잘못 만난 본인 팔짱 거죠. 왜냐면 시험장 안에서는 누가 왕이에요? 감독관이 왕이에요. 다 같이 설치 끝내고 원래는 시작해서 그렇죠. 원래는 설치까지 하고 감독관 확인번호 주면서 시작하세요. 이게 원래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혹시 시험장 가서 그럴 리는 없겠지만 혹시 그러면 그때는 손 들고 얘기해야 돼요. 아직 설치도 안 됐는데 시험 시작하면 안 된다고. 왜냐면 감독관이 어리버리할 수도 있어요. 네, 왜냐면 이거는 감독관이라 해서 다 숙달되신 분들은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감독관 제일 좋은 사람이 누구냐면 핵교 선생님. 그래서 내가 만약에 학교 가서 보는데 고등학교 가서 보는데 고등학교 선생님이 감독관으로 오셨네. 그게 제일 베스트예요. 왜냐면 그분들은 경험이 많잖아요. 근데 경험 없는 사람 왔어 그러면은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요. 어떤 일도 있냐면 원래 앞자리가 A형이면 뒷자리는 뭐죠? B형이죠. 그리고 내가 A형이면 옆자리 뭐예요? B형이에요. 근데 나도 A형이고 옆에도 A형이고 뒤에도 A형이야. 이렇게 시험 본 적 저 있어요. 진짜로. 네. 별의별 일이 다 생겨요. 왜냐면 감독관들도 다 이게 숙달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간혹가다 진짜 그런 일도 있어요. 옆 사람도 같은 A형인 거예요. 네. 근데 내가 잘하는 시험이라 보진 않았지만 같은 형 본 적도 있어요. 그리고 간혹가다 앞에 사람 중에 저기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1번, 2번 체크하는 사람 있어요. 보기 싫은데 보여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악마가 유혹을 합니다. 너 공부 못하잖아. 베껴. 네. 천사는 뭐라 그래요? 야, 저 사람도 못해. 그냥 네 실력을 해. 그럼 이제 거기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저 그런 적 있어요. 한번 앞 사람이 4자를 겁나 크게 써요. 보기 싫어도 보여. 네. 나 눈 좋지도 않은데 진짜 고민했어요. 베낄까 말까. 근데 저는 컨닝 안 해요. 보여도. 왜냐면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컨닝 딱 한 번 했거든요. 중학교 2학년인가 3학년 때. 제 짝이 전국 모의고사 보면 10등 안에 드는 사이코예요. 얘 5차원이에요. 평범한 애는 아니에요. 근데 공부는 진짜 잘해요. 근데 우리 반에 싸움 잘하는 애가 음악이었나? 미술을 보여달라 그랬어요. 얘가 답안지를 밀었는데 난 짝이니까 나도 보이잖아요. 하나 베꼈거든요. 지나가던 사회 선생님한테 걸렸어. 그 사회 선생님이 너 이따 오래. 거기까진 좋아. 채점했거든요. 걔는 전 과목에서 5개 틀리는 놈인데 나는 전 과목에서 막 몇십 개 틀리는 놈이고. 근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틀린 거 베꼈어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보여도 컨닝 안 해요. 왜냐면 경험이 있어서. 그래서 그 이후로 그리고 갔는데 다행히도 초범이라고 가라 그러시더라고요. 맞진 않았어요. 더 억울했었던 건 내게 답이었다라는 거. 그 인간께 틀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 깨달았죠. 안 되는 놈은 뭘 해도 안 되는구나. 요거 넣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죠. 여기에서 항상 조심하셔야 되는 건 이거예요.
건강보험료가 763600. 그 다음에 장기가 61088, 고용이 149500, 1035인데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요겁니다. 소득세. 소득세 얼마? 예, 382, 325예요. 또 설명 또 할 거예요. 똑같은 얘기. 저번에 했던 얘기랑. 거기 현금무지 있죠? 현금무지가 전 회사에서 낸 거예요. 여기는 현금무지지만 내 현재 상태에서는 전금무지예요. 그래서 내가 전 회사에서 88만 원 돈을 냈는데 내가 그만두고 계산해 봤더니 얼마 나왔더라? 38만 2천 원 나왔더라. 그래서 얼마 돌려받았다? 49만 5천 원 돌려받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한테 현재 낸 금액은 얼마예요? 38만 2,325원. 그래서 요걸 쓰셔야 돼요. 라고 연결이 돼야 됩니다. 어떤 거요? 한 번 더 설명해 달라고요? 네. 한 번 더 설명해 줄게요. 거기 74번에 보시면 현금무지 있죠? 네. 요 현금무지가 실제로는 내가 전에 회사에서 낸 세금이에요. 그 다음에 위에 보시면 결정세액 있죠? 내가 그만둘 때 연말정산 했더니 얼마 나온 거예요? 38만 원 나온 거예요. 근데 38만 원 내야 되는데 88만 원 냈잖아요. 그래도 그 밑에 얼마 돌려받은 거예요? 49만 5천 원을 돌려받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다 넣는 거는요, 여기에다 등록하는 건 국가에다 낸 금액만 등록하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얼마만 냈다? 38만 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납세조합은 그런 거 상관 안 해도 어느 납세조합이요? 여기 그 납세조합 좀 주는 거. 아, 여기요? 네, 저희는 안 나와요. 저희 무조건 여기 종전. 납세조합은 우리 회사가 조합일 때. 근데 우리는 조합이 아니잖아요. 법인이잖아요. 그래서 거긴 안 나와요. 또 궁금하신 거?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이렇게 나오면은 안 좋은 시험입니다. 연말정산에서 이렇게 나오면 안 좋아요. 이름으로 나왔죠. 이렇게 나오면 고민을 더 많이 해야 돼요. 무슨 고민 때문에 그러냐면 이중공제 때문에. 그래서 하나씩 볼게요. 일단 최태호 씨. 대학원 돼요. 보장성 돼요. 저축성 안 돼요. 신용카드인데 대중교통 얼마? 300. 전통시장 얼마? 네, 700. 도서공연 얼마? 100만. 그러면 신용카드 얼마? 1000만. 연금저축 돼요. 근데 연금저축은 누구 것만 된다? 본인 것만. 등록은 생략할게요. 네, 시스템이 안 맞으니까. 그 다음에 아버님 질병치료 돼요. 근데 모두 넣어야 돼요. 실손. 어머님 상가임대 소득 얼마? 1200만. 네. 그러면 보험료 안 돼요. 돌 필요도 없어요. 돈 벌면 뭐만 된다? 의료비. 질병치료 돼요. 돈 벌면 뭐만 된다? 의료비만 돼요. 돈 많이 버시면. 종교단체 안 돼요. 뭐 많이 벌어서? 돈 많이 벌어. 신미미 배우자 연간 총급이 얼마예요? 600. 일용 얼마 있죠? 300. 일용은 인정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빼면 얼마죠? 300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돈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낼 때도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비과세 나오면 비과세도 빼는 거예요. 네. 뭐 그렇게는 잘 안 되지만. 그 다음에 시력보정용 안경 얼마? 네, 50. 그래서 되는데 얼마만 된다? 50. 질병 되는데 못 빼라? 실손. 이때 왜 이거 많이 냈냐면은요, 요 당시에 실손이 들어왔거든요. 네. 왜냐면 우리가 푼 거 많이 풀었는데 거기에 실손 많이 나와요? 아니죠. 여기에 특이하게 많이 내죠. 근데 왜 그러냐면 요 당시에 실손이 들어왔어요. 건강기능 안 돼요. 그 다음에 배우자 명의 신용카드 네, 되는데 대중교통 얼마? 200. 전통 얼마? 100. 그럼 카드는 200. 그 다음에 자녀 미국 돼요. 고장서
돼요. 건강 안 돼요. 입력은 하실 줄 아니까. 조금만 작업하면 돼요. 어떤 거요? 입력 그 신림이에서 네. 시력 보정용 50만 원 치고 질병 치료비 이거 다 의료비에 들어가요. 네, 의료비 그냥. 그러면 따로따로 그냥 합쳐서 합쳐서 넣어도 되고 따로따로 넣어도 상관없어요. 그럼 안 보여주죠. 요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기에다가 합쳐서 넣어도 되고, 따로따로 예, 따로따로 두 개 넣어도 상관없어요. 예. 신림이에서 거기 지금 보시면 50에 300이죠. 그럼 얼마예요? 350에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요? 170. 이렇게 넣어도 되고, 아니면 위에는 50, 밑에는 300에 얼마요? 170. 왜냐면 둘 다 똑같으니까. 그리고 이럴 때는 항상 여기 가는 거예요. 여기 가서 한국 세무사회. 이거 왜 알려드리자면 나중에 혼자 할 때 이거 맞는 거야 틀리는 거야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럴 땐 여기 공지사항 가서 몇 회요? 98회. 그 다음에 여기 확정답안. 그 다음에 세무 2급에 뭐예요? 문제 5번이죠? 문제 5번에서 상관없고 여기였고 안 물어봤네 사람들이. 그건 안 물어봤네요. 네. 근데 둘 다 맞아요. 이렇게 나와. 잠깐 쉬었다가 45분에 우리 풀다 남은 거 있죠? 그거